오늘 강의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력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산업화에 있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기계는 사람의 일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기기관, 대표적으로 증기기관이라는 열기관이 등장했고, 따라서 과학자들은 열기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력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력학에는 카르노와 줄이라는 대표적인 과학자가 존재하는데, 카르노는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카르노 열기관, 즉 열기관에서 열의 움직임을 나타낸 그런 이론을 완성했고, 줄은 열은 1 플러스 손실이라는, 즉 열과 일은 서로 보존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지우스는 열기관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클라우지우스는 칼로릭이라는 카르노가 주장했던 열주체가 3만큼이 들어왔을 때 일이 이 정도가 나갈 때 결국 마지막으로 3만큼 열이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 두 중요한 이론 사이에 칼로릭 열주체가 보존된다는 말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서로 모순된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따라서 클라우지우스는 칼로릭 열주체를 생각하지 않고 에너지 보존 법칙과 카르노의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법칙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흔히들 켈빈 온도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톰슨이라는 과학자는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냈습니다. 우선 열기관이 존재할 때 100만큼의 열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 과정에서 60만큼이 손실되고 나머지 40만큼이 일로 변환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100만큼이 열로 들어와서 100만큼이 일로 백만큼의 열이 들어와서 100만큼이 일로 만들어지는 이 열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어떤 일정 공간에 있는 물이 갑자기 우리에게 흔히 켈빈으로 알려진 톰슨이라는 과학자는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 밝혀냈습니다. 이상적인 보통 열기관에서는 100만큼의 열이 들어오면 40만큼이 일로 전환되고 나머지 60만큼이 손실로 열이 그대로 방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100만큼의 열이 들어와서 100만큼 전체가 일로 변환되는 열기관이 있다면 이는 곧 수조에 차있는 이 물이 갑자기 일로 변환되어서 물 밖으로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열이 손실되는 과정에서 일로 바뀌는 것이지 열이 전부 다 일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톰슨이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이유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에 에너지와 힘의 경계는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톰슨은 이 주장을 통해서 에너지와 힘이 분류가 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는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에너지는 물체가 힘을 할 수 있거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대상이고, 힘은 대상이 운동 상태를 아니 힘은 대상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정립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저 친구도 에너지와 힘에 대해서 혼돈을 하면서 저에게 물어봤던 경험이 있는데, 저 또한 물리를 처음 배우면서 에너지와 힘이 혼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켈빈을 통해서 우리 과학사에서 에너지와 힘이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클라우지우스는 엔트로피는 T분의 Q라는, 즉 온도분의 열이라는 공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클라우지우스는 톰슨의 주장과 이전 연력학의 주장을 합쳐서 S는 T분의 Q라는, S 엔트로피는 온도분의 열이라는 그런 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지우스는 톰슨의 생각을 수학적으로 정리하여 열이할 수 있는 무언가는 T분의 Q, 즉 엔트로피는 온도분의 열이라는 그런 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수학적으로 증명한 온도분의 열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온도가 높아질수록 엔트로피는 낮아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온도와 열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온도는 그 분자가 가지고 있는 평균 운동수라고 정의를 보통 하고, 열은 그 분자의 추가로 생기는 것, 그러니까 열은 분자가 이동하면서 주는 에너지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같은 열이 주어져도 전체의 한 4분의 1배밖에 안 되고, 이때는 2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엔트로피의 증가값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엔트로피의 증가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엔트로피를 무질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칸이 4개가 있는 곳과 칸이 6개가 있는 곳에 한 개의 분자가 있다고 써봅시다. 이 분자는 이동할 수 있는 칸의 수가 얼마나 있을까요? 4개입니다. 원래 자리로 오거나 다른 자리로 갈 수 있겠죠. 여기서도 6가지입니다. 따라서 4가지, 6가지. 이 경우에서 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경우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 엔트로피가 더 높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유체의 원자들은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원자가 1초 후에 이쪽으로 갈지 어느 쪽으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이 입자가 1초 후에 어느 칸으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가 지금 있는 이 거실이 제가 지금 있는 이 거실의 원자 분자가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라면 만약 우리는 이 입자가 어디로 이동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자가 순식간에 갑자기 한쪽으로 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있는 곳의 안정은 없어지고 저는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는 가역적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엔트로피는 비가역적이다. 혹은 추가적인 일이 들어오지 않는 세계에서 엔트로피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경우수가 실제로는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경우에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분리되게 됩니다. 첫 번째, 여기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분리되게 됩니다. 미시세계에서 제가 있는 거실에서는 이 공기 분자들이 갑자기 한 곳으로 몰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비가역적이다. 즉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르게 비유를 해보자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섞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로 다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비가역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엔트로피는 점점 증가하게 되고 비가역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압력, 온도, 엔트로피 같은 개념들은 우리가 미시세계의 분자 움직임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긴 흐릿한 통계적 개념입니다. 제가 온도를 말씀드릴 때도 온도란 분자들의 평균 운동수라고 말씀드렸죠. 온도란 분자들의 평균 운동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분자마다의 운동량을 알 수 없고 그 모든 분자 운동량이 같지 않기 때문에 생긴 흐릿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한번 석구는 비밀 수납장이라는 유튜버의 설명을 인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개의 공간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입자는 8개가 있고, 이 입자가 한 A 쪽으로 모두 몰릴 경우 수와 모두 공평하게 분배될 경우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A 쪽 입자수가 8개가 되고 B 쪽의 입자수가 10개가 될 때, 즉 입자수와 이런 식으로 될 경우 수는 모두 1287가지입니다. 하지만 모두 공평하게 균등하게 분배될 가능성은 15876가지로, 이렇게 미시세계에서도 모든 입자가 한 곳으로 몰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매우 희박한 것을 볼 수 있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칸칸으로 쪼개지기 힘들 정도로 매우 입자들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입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 칸은 사실상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 칸은 무한히 작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경우수가 점점 더 이 경우수 작아지고 경우수는 무한히 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시세계에서는 한쪽으로 모두 모이는 게 가능하지만 거시세계에서는 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칸이 매우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시세계에서는 분자가 한쪽으로 모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따라서 비가역적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맥스웰이라는 과학자는 엑스웰 악마라는 개념을 통해서 엔트로피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맥스웰의 악마는 분자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존재를 말하고, 맥스웰의 악마는 이 분자 하나하나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섞인 공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차가운 입자와 뜨거운 입자는 각각 공간이 있었죠. 하지만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서 이 두 분자는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맥스웰의 악마가 이것을 만약에 원리 상태로 나눠본다면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한 공간에 뜨거운 입자와 차가운 입자가 섞여 있습니다. 이때 각 입자들은 이동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많기 때문에 무질서도가 높습니다. 만약에 맥스웰의 악마가 이것을 다 하나하나 나누어 버리면서 뜨거운 분자와 차가운 분자의 위치를 구분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무질서도는 줄어들면서 엔트로피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실 법한 양자역학에서는 사실은 원래 두 분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하나가 분자가 사라지고 나머지 하나가 분자만 남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맥스웰의 악마가 존재하더라도, 분자가 나눠져 있더라도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두 분자 중에 하나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때 이미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된 거기 때문에 관찰하면서 발생한 엔트로피가 맥스웰의 악마가 떨어뜨린 엔트로피를 감소한다고 보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맥스웰이라는 과학자는 맥스웰의 악마라는 개념을 통해서 엔트로피가 내려갈 수 있다, 즉 폐쇄된 세계에서
추가적인 일이 가해지지 않는 세계에서 엔트로피는 내려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면 한 일정한 공간 속에서 뜨거운 입자와 차가운 입자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섞여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맥스웰 악마가 이 입자들을 모두 다 구분하고 보고 분리하여서 뜨거운 입자와 차가운 입자를 나눌 수 있다면 이때 위에서 분자들이 취할 수 있는 경우수와 아래에서 분자들이 취할 수 있는 경우수는 다릅니다. 따라서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 있다는 건데 과학자들은 이를 양자역학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양자역학이란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보셨을 법한데 두 입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우리가 관측하기 이전에는 분자가 두 개가 존재하지만 관측한 순간 하나의 분자는 사라지고 나머지 하나의 분자만 남는다는 게 양자역학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맥스웰의 악마가 엔트로피를 낮췄는데 우리가 이를 관측하면서 상쇄된 엔트로피, 즉 관측하면서 무질서도가 이 과정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하면서 생긴 엔트로피가 엑스의 악마가 낮춘 엔트로피를 상쇄한다고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클라우지우스는 열역학지 1법칙을 줄과 카르노브 법칙을 합쳐서 발견했고, 열역학지 2법칙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를 이동한다는 것과 현실 거시 세계에서는 비가역적이며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뜻한다는 것을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뜻하며 현실 세계 거시 세계에서는 엔트로피는 비가역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